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찐한케입니다. 오늘은 인보사 대법원까지 가야 할까 주주로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드리고요. 관련 내용들 보시고 오늘은 좀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만 고민하기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진짜 가늠이 안 돼서 내용 보시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 방향대로 제가 일을 진행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인데요. 대법원은 서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법원 청사를 가져왔습니다. 장난 아니게 멋져요. 인보사 취소 처분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제 패소한 상황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대법원 상고 여부는 2월 29일까지 결정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결정의 순간 김선진 대표는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현재 뉴스 나오는 걸로는 회사에서는 고심한다는 뉴스뿐입니다. 머니S라는 곳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21일 날 나온 뉴스인데 코롱생명과학의 수장이자 코롱그룹 내 바이오 사업 전반을 이끌고 있는 김선진 대표는 상고 여부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로서는 사실상 명예회복 혹은 포기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 셈이다. 이런 갈림길에 놓이신 분이 미국 출장을 가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출장 가셔가지고 어떻게 고민을 할런지 거기서 한국으로 화상회의 같은 걸 하셔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사대로 인보사의 명예와 가치 회복을 위한 재판 과정입니다. 실익이 있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2심 판결문을 그대로 남기는 것은 앞으로 인보사 평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에 나왔던 인보사 허가 취소 식약처 상대 불복 소송 항소심도 패소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보사 이익에 대한 유해성은 현재까지 제대로 검증된 바 없고 국민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상당한 양의 방사선 조사가 진행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면한다고 해도 이 방사선 조사량은 유해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선정된 것이고 방사선 조사만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학기술로 세포의 불멸화를 제어할 방법이 방사선 조사밖에 없습니다. 그 확인 방법이 세포의 사멸 확인인데 이 과학적 사실을 모두 무시한다는 처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은 여타 공산품과 달리 사람의 생명,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곧바로 일반 국민에게 사용될 경우 자칫 생명,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 다른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제조했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품목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유통을 막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이게 임상의 모든 과정에 처음부터 한 세포로 진행했고 그 결과가 안전하고 유효해서 신약 승인이 되었는데 이게 서류상의 세포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국민 건강을 우려한다는 것도 저는 과학적으로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임상 투여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는데요. 임상 투여 기간 동안 어떤 위험도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는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포 규정의 실패로 임상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세포 규정이 똑같이 실패했던 미국 임상의 경우 처음 설계에 변경 없이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보사는 1핵인 연골세포와 2핵인 293세포에 TGF 베타1이 삽입된 방사선 조사된 2핵을 3대1로 혼합하는 약입니다. 이중 293 세포는 방사선 조사로 인해 44일 이내에 사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보사 2핵의 293 세포는 TGF 베타1을 1핵의 연골세포에게 전달해주는 주머니 세포일 뿐 인보사의 주성분이 아닙니다.
사측의 모든 피해는 경제적으로 환원되는 것이나 국민 건강은 이보다 더욱 중요하므로 비교 형량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결도 저는 반대합니다. 임상 결과를 토대로 승인받은 신약이고 미국에서 임상 진행 중이므로 지금 바로 판결하여 인보사를 사장시키고 FDA에서 인보사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인보사 취소 처분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큰 자산을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 변호사의 말처럼 식약처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인보사 품목 허가를 재심 등을 통해 되돌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식약처는 미국 임상과 국내 허가는 별개라는 입장이라서 국내로 역수입해 판매하려면 처음부터 임상을 다시 해야 된다. 국내 역수입의 경우에는 수입 의약품으로서 국내 식약처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국내 제출 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식약처 변호사의 말처럼 이렇게 판결을 한번 받으면 인보사 맞으러 한국 국민은 해외에 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승인했는데 세표 규정 실패로 한국에서 매장하고 그 약을 다시 투여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의 판결을 했지만 그 결과가 결국 국민 건강을 저해하고 국민의 부를 이룰 수도 있게 하는 판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박재우 변호사, 지금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화우의 박재우 변호사는 예전에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했던 두산 인프라 코어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뭐라고 주장을 하셨냐면,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의 소를 들어준 2심 판결에 따르게 되면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매수 희망자의 선의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 제공에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는 대주주나 주식 발행 회사의 입장과 태도를 동반 매도 요구권 행사에 대한 방해 행위로 보게 되고, 주주 간 계약에서 대주주인 두산인프라코어의 권리로 약정된 우선 매수 청구권이나 제3의 매수인에 대한 동반 매도 제한권의 의무로 보게 되어 그 결과 주주 간 약정의 당사자 쌍방이 예상할 수 없었던 법률 효과가 매매 계약의 의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경우 이는 거래계 상식에 반하는 것이고, 특히 외국계 투자자의 경우 한국의 M&A를 매우 불안정한 거래나 법률 관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이 이 주장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화후의 박재우 변호사와 상의해서 회사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언급한 논리가 앞에서 언급한 논리가 판결문에 쓰여질 수 있게 최소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르게는 대법원에 상고해서 FDA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결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는 앞에 식약처 변호사인 변호사, 그러니까 그 법무법인 광야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대법원이 미국 내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미룰 가능성은 있다. 요거에 조금 기대는 얘기인데요. 차라리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달라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코롱생명과학에서 요청하면 판결을 미룰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코롱티주진 주담에 가서 전화 걸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코롱티주진 주담도 모르는 미국 출장을 가신 김선진 대표는 저는 도통 어떤 생각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코롱생명과학에 확인한 결과로는 코생 관련돼서는 지금 미국 갈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 이제 인보사 관련돼서 이제 갔다는 거거든요. 분기별로 진행되는 몇 시간짜리 IDMC 회의를 하러 간 것으로 저는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 이 IDMC는 CRO 회사에서, 그러니까 임상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임상을 분기별로 했을 때 그 이제 뭐 부작용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
취합해가지고 그걸 이제 회사 측에 전달해주는 그런 회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IDMC 회의 결과로 임상을 중단시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어떤 특별한 내용을 전달받는다거나 뭐 임상 설계가 변경된다거나 그런 회의가 아니고, 그냥 이제 임상 환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듣는 자리 정도 되는 회의거든요. 이 회의를 하고 미국 출장을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국내 제약사도 일정 맞추기가 어려워가지고 화상위 회의를 해서 처리하는 회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분기별로 찾아가는 것이 맞나?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이게 이제 하루짜리 회의인데 이걸 일주일씩이나 가는 게 맞나?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코롱생명과학의 대표로서의 책임과 코롱티슈진 CMO로서의 책임 중 저는 코롱생명과학의 대표로서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현지에 코오롱 티슈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임상 관련된 분을 한 분 보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뭐 이메일이든 화상회의로 보고받는 형태로 해도 진행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꼭 본인이 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기수출 관련 용역 계약을 플랫바이오에게 유리하게 계약 변경하고 이를 문제 삼은 저에게 책임 전가하겠다고 협박하고, 회사의 사업과 주가의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워크숍을 강행하고 김천, 충주, 서울에 있는 100여 명의 사원을 소집했는데 정작 본인은 참석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재판 상고에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최고 결정권자가 어떻게 회사를 비우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또한 일주일 중에 월요일과 금요일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래서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티슈진에 출근하는지 확인해 봤는데 또 거기도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코오롱 제약에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금, 토, 일, 월 일주일 중에 4일이나 쉬고 한 달에 12일이라고 지금 월급을 타가신다는 건데, 우리 대표님은 지금 매주 4일간의 휴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판 관련돼서 이런저런 정보를 수집하다가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 이거 만들다가 이제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제가 틀렸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요즘 성격이 이상해진 건지 아니면 제가 삐딱선을 타기로 결정해서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인보사 관련돼서 더 이상 악재는 없다. 요번 이제 재판 이슈는 어차피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또 대법원 당연히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악재로 이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재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회사에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게 주가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런 의미의 악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CEO 이슈는 이거는 회사에서 충분히 관리 감독하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에 지금 현타가 오고 있어요. 현타가 옵니다, 여기. 내가 이거를 10년, 내 주식 인생에 거의 10년을 쏟아 부었고 거의 3분의 2가량을 쏟아 부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에 저는 좀 현타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2023년 사업보고서 정말 하나하나 전부 다 뜯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되고 회사에서 이해 가능한 답변이 없다면 지금 감사를 우리가 신규 선임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다면 이해 가능한 답변이 없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블라인드에 있는 글처럼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고 있다면, 가족 방문을 위한 잦은 미국 출장이 사실이라면 저는 미친놈이 될 생각입니다. 예. 이번 감사 선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주주를 위한 감사 신규 선임을 위한 임시 주총을 요청할 생각에 있어요. 예. 이거 하려면 3%의 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헤이홀더의 한 2.5% 정도 있어요.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헤이홀더에 좀 가입을 해주세요. 이게 원래는 2.8% 정도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또 빠졌더라고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만 이렇게 지금 애달고 막 걱정하고 화나고 막 현타 오고 이런 건지,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고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뭐 나중에 또 결과가 안 좋으면 주가 떨어질 거니까 아예 하지 말자,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 대법원 상고에 관련돼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 블라인드에 나와 있는 글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사업보고서로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제가 그리고 우리 주주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가령 뭐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요, 회사가 알아서 하겠지, 그룹에서 알아서 제어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댓글에 좀 많이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걱정이에요, 저는. 어쨌든 여러분이 댓글 달아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남 K였습니다.